안녕하세요. 오아시스 Save 와이드캡 편 진행을 맡게 된 연수서울치과 김재은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와이드캡을 가지고 오아시스를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럼 와이드캡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이브 와이드캡은 임플란트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GBR을 쉽고 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이브 와이드캡은 중급 GBR 시 골 이식제의 오버 컨투어링을 허용하는 흡수성 멤브레인의 상방 고정 시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지성 높은 고령성과 합병증의 발생률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 와이드캡은 직경 6.0, 7.0, 8.0, 높이 2, 3, 4mm의 사양을 가지고 있으며 1.25 헥스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또한 고래 외형을 따라 자유롭게 구부림 적합이 가능하며 노출이 되더라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서브 타입 GBR에서 안정적인 예후를 보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편하고 직관적입니다. 먼저 식립된 픽스처에 세이브 와이드캡을 1.25 헥스 드라이버로 체결합니다. 체결 시 픽스처 상단부와 플랫하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한 후 세이브 와이드캡을 제거합니다. 이후 멤브레인에 홀을 내어 세이브 와이드캡에 연결 후 다시 식립된 픽스처에 1.25 헥스 드라이버로 체결합니다. 필요한 경우 본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와이드캡은 흡수성 멤브레인과 비흡수성 멤브레인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본택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이브 와이드캡은 쉬운 GBR은 더 쉽게, 그리고 어려운 GBR은 그나마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제품인데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브 와이드캡을 직접 GBR한 사이트에 적용한 사진이고요. 세이브 와이드캡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불리한 구조에서 세이브 와이드캡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 구조 자체가 어쨌든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약 2mm 정도의 버티컬 GBR도 허용을 하게 되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안정화시키면서 해당 부분에 연조직이 세이브 와이드캡 위로 덮이면서 또 그 부분까지 안정화시켜서 어쨌든 우리가 비흡수성 막으로 해야 될 만한 되게 어려운 GBR 케이스를 흡수성 막으로 해주게 하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어려워 보이지만 10번대, 특히나 14번 주위에 골파계가 굉장히 심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16번 주변에도 골파계가 심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을 때는 정말 14번은 넌 컨테이니드 디펙트에 가깝게 팔라탈본은 남아있지만 버컬본은 지금 다 녹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이너스까지 잔존골이 뭐 굉장히 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여기에 팔라탈에 기대서 픽스처를 씹는 거는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6번 사이트는 그냥 일반적인 이미디어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치아를 발치를 하고 해당 부분에 디펙트를 관찰을 하는데, 4번은 우리가 CT에서 예상한 것만큼 굉장히 디펙트가 심하고요. 6번 자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을 때는 보다는 조금 더 버컬본이 녹아있는 파셜 컨테이너 디펙트로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SQ 픽스처 두 개를 식립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Save 와이드캡을 각각 연결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GBR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동종골을 노출된 픽스처 부분에 1차적으로 깔고요. 그 이후에 이종골을 전체적으로 볼륨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금 오버해서 깔아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드캡을 풀러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거기에 끼워서 다시 장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방으로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었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여러분들은 콜라겐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어서 이 세이브 와이드캡에 연결해서 장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봉합을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GBR이 양측으로 진행이 됐는데 20번대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16번 자리는 그냥 일반적인 이미어트 케이스랑 비슷하다고 보시고 14번 자리 같은 경우는 버컬에 굉장히 많은 양의 GBR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정도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비흡수막을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세이브 와이드 캡을 함께 사용을 한다면은 콜라겐 멤브레인, 흡수성인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충분하게 케이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2주 있다가 체크업한 상태고요. 4주 있다가 체크업을 했을 때 약간 세이브 와이드 캡이 노출이 돼서 저는 이때는 좀 지식이 부족해서 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교체를 했는데요. 우리가 커버 스크류가 노출이 됐을 때는 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교체하는 게 맞는 수식인데 세이브 와이드 캡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더라도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힐링 어버트먼트를 교체를 해도 아무런 염증 반응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조금 더 임상을 쉽게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를 해서 7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다른 부위 때문에 CT를 찍었는데 보시면은 약간 볼륨이 감소하긴 하였지만 지금 본이 잘 수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세이브 와이드 캡을 풀러낼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컨 서저리보다 조금 더 인시전 라인을 길게 가져가서 스냅 인시전만으로 풀러내고 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컨 서저리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4개월쯤 있다가 보시면은 아까 7주차랑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에 본이 지금 잘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는 어떤 염증이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볼륨의 본이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풀 케이스라서 저랑 나경원 선생님이랑 콜라보 케이스라서 나경원 선생님이 진행을 하였고요. 진행을 해서 초반에는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에 템퍼러를 장착한 상태로 좀 팔로우업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파이널 보철까지 잘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케이스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물론 30번대 치아도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하나씩 다 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기울어져 식립이 된 그리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있는 픽셀을 제거하고 해당 부분에 GBR을 하게 됩니다. 먼저 30번 때 제가 SQ 쇼 픽스처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을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전치부에 다시 한번 SQ 픽스처를 이용해서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과 파이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중간에 이제는 환자분이 이쪽으로도 잘 씻게 되고 전치부도 안정화가 되니까는 마지막 부분인 이쪽에 픽스처를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픽스처가 침입되어 있는 양상 자체도 너무 기울어져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본이 녹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6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 전체 길에 반 이상의 뼈가 녹았고요. 5번 자리 같은 경우에도 반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녹았고 디스탈 쪽은 더 많이 뼈가 녹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을 바로 풀러내면서 픽스처를 제거를 하고 이 케이스는 제가 바로 픽스처를 제거하면서 임플란트를 신입하지는 않았고요. 제거만 하고 콜라 플러그를 넣어서 일단은 한 5개월 정도 치유를 시킵니다. 제거하는 영상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철물은 제거를 하고요. SCIP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보철물을 제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픽셀 제거할 때 트라파인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트라파인버는 확실하게 주변의 뼈를 날리면서 제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같은 거는 사실은 뼈 손상이 많아서 지금은 덴티스의 세이브 리무얼 킷을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픽스처가 찢어지면서 해당 부분이 락킹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벌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손상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피셔벌을 이용을 해서 주변 벌을 살짝 쳐내면서 픽스처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에서는 굉장히 짧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 자체가 초보자분들한테는 되게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피셔바로 제거하고 치아를 발치할 때처럼 계속 럭세이션을 시켜가면서 해당 부분을 픽스처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픽스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럭세이션을 시켜서 픽스처를 제거를 하는데, 뼈를 많이 삭제하면 삭제할수록 사실은 픽스처 제거하기는 쉬워지지만 해당 부분에 본이 더 많이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 플러거 형태의 제품을 해당 부분에 각각 넣어서 그냥 슈처해서 마무리를 하였고요. 이 상태로 5개월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발치하는 4개월 정도 기다리는데 픽스처가 제거된 부분은 5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본 힐링이 조금 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식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식용관이 좀 가까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본이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녹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다시 한번 GBR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지연 식립을 계획을 하였고요. 그래서 뭐 힐링은 잘 일어났고 5개월쯤 지나서 다시 한번 CT를 찍어봤을 때 마찬가지로 픽스가 제거된 부분에 뼈가 뭐 완벽하게 차오르지는 않았고요. 하방에 굉장히 딱딱한 뼈가 존재를 하고 어느 정도 본이 힐링된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 심는 픽스처는 어쨌든 제거된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패스를 좀 올바로 맞춰서 식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플랩을 열고 여기에 SQ 픽스처 2개를 식립을 하고 세이브 와이드 캡을 연결을 해서 해당 부분에 GBR을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즈업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보면서 세이브 와이드 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본이 좀 녹아있긴 한 힐드리지라고 보시고 플랩을 여시면 되고요. 어쨌든 세이브 와이드 캡이 굉장히 유저를 편하게 하고 GBR을 쉽게 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이트에 픽스처가 충분한 고정력을 얻도록 식립을 할 정도의 능력은 되셔야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드릴링을 잘 진행을 하고 SQ 픽스처를 식립을 해내고요. 워낙 하방이 보니 딱딱한 편이고 해서 드릴링은 거의 풀 드릴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4.5까지 드릴링을 하고 4.5 픽스처를 심고 있고요. 거의 뭐 D2본인데 D1본에 가까운 D2본 정도가 돼서 풀 뎁스 드릴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력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30N 정도로 조절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픽스처의 뎁스 컨트롤을 충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번 자리에도 드릴링을 통해서 픽스처를 식립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픽스처를 식립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다시 5.0 풀뎁스 드릴링 이후에 SQ 5.0 픽스처를 식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픽스처 식립 자체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마스크 수치도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BR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릴리형 인시전을 좀 주고 있고요. 세이브 와이드 캡을 그냥 힐링 어버트먼트나 커버 스크류 장착하는 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단 해당 부분에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의 사이 부분에 뼈의 식재료로 단단하게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 물론 사이트가 그렇게 노출된 부분이 심하지가 않아서 이종골만으로도 깔아도 되긴 하겠지만, 처음에 동종골을 준비를 해놔서 동종골을 일부러 사용을 먼저 했고요. 다시 이종골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GBR이라는 거는 조금 더 오버돼서, 이게 흡수될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오버돼서 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버컬 측면에 충분한 양의 뼈 이식 재료를 사용을 하고요.
항상 조금 오버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멤브레인을 오비스 멤브레인 P를 사용을 했고요. 덴티스트랑 세이브 오비스 멤브레인 P를 활용을 해서 약간 다듬어낸 상태에서 해당 부분에 이제 구멍을 뚫을 부분을 저렇게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요. 다시 덴티스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멤브레인 펀치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구멍을 내줍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을 접어서 물론 시저로 다듬어내도 되기는 하겠지만 이와 같은 기구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구멍을 내서 해당 부분의 연결을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세이브 와이드 캡을 풀어낼 때는 우리가 GBR에 넣은 베이식 재료가 무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풀어내서 이거를 콜라겐 멤브레인에 연결을 해서 해당 부분에 장착을 하면은 사실은 GBR의 대부분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약간 콜라겐 멤브레인의 고정이 부족하다면은 해당 부분의 윙 부분을 약간 접어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인테그리티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러고 들려있는 버컬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링걸 쪽을 약간 접어줘서 해당 부분의 적합도를 조금 더 향상을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버컬로 접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은 제가 사용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콜라겐 멤브레인을 살짝 들었고요. 다시 한번 이종골 이식제를 그쪽 부분에 더 많이 쌓아서 오버필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멤브레인이 잘 적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본텍을 박아주셔야 되고요. 뭐 어떤 본텍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 본텍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박아주시면 되고요. 이러면은 사실은 멤브레인이 잘 고정이 된 상태라서 이 상태로 슈처는 뭐 통법대로 사실은 뭐 멤브레인 홀딩 슈처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슈처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케이스를 만든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지금 어쨌든 GBR은 5번 자리는 좀 더 오버하게 지금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흐리게 보이긴 하지만 이쪽 부분으로 뼈의식 재료가 잘 차 있고 멤브레인이 잘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2주 정도 제가 팔로우업을 해봤고요. 아직까지 뭐 노출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세이브 와이드 캡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교체하지 않고 약 3개월 정도 팔로우업을 하다가 그 이후에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세이브 와이드 캡은 어떤 본 레벨 인터널 픽스처와도 대부분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픽스처를 사용을 하든지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GBR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픽스처의 본 그래프트 서포트가 어쨌든 가장 근처가 가장 안정화되게 본이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멀리 떨어진 본은 사실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데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 주변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가장 리지드한 서포트를 줘서 해당 부분이 본이 잘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텍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본을 더 넣고 고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버필링 하기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 또는 조작을 하다가 좀 더 뭉개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완하기에 좋은 수식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출이 되더라도 우리가 100% 예상했다면은 90%나 그 이상의 본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이브 와이드 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직접 경험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